안녕하십니까. 신규된 군사TV입니다. 자, 디펜스 브리핑인데요. 우리가 일본 자위대, 그러면은 뭐 공무원들 또는 당나라 군대의 표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인터넷상에서 비아냥거리는데, 야, 정말 그런 내용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일본 자위대, 무슨 뭐 이지스함에다가 야동 보다가 이지스함 컴퓨터 통째로 그냥 말아먹고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항공자위대에서 초삽질이 나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핵 잠수함의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잘 이용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중국의 신형 전략원잠과 SLBM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아서 주목됩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집중하는 신형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11월 3일 발표한 중국 군사력 및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의 의회 보고용 기밀 문서 버전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19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미군 관영 성조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근 급속도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약 200발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 숫자는 2027년까지 700발, 2030년까지 1000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중국은 핵탄두 증강과 더불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보복 타격 능력, 즉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중국이 실전 배치 중인 공구사형 진급 전략원잠보다 공격 능력이 더욱 강화된 차세대 공구륙형 탕급 전략원잠이 개발 중이며, 기존 진급이 8,000에서 9,000km급 사거리를 가져 미국 동부 타격이 불가능한 G랑2 SLBM 12발 정도로 무장한 것과 달리, 탕급은 12,000km 이상의 사거리와 다탄두 기동성 제도립체 MARV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형 SLBM인 G랑3를 24발이나 탑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G랑2를 탑재한 진급은 바시 해협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해야만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했으나, G랑3를 탑재한 탕급은 남중국해 중국 연안, 바레만 중국 연안에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력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런 경고와 중국 SLBM 이슈화는 정치권의 대만 방어의 중요성은 물론, 중국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 억제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대만과 한국의 지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대선의 새로운 정권은 부디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되면서 국운 상승의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중국의 진급 원잠인데, 이 진급 원잠 6척 지금 건조하고 있죠. 배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진급의 차세대로 탕급 전략원잠을 또 만드는데, 이 진급이 11,000톤, 그런데 탕급은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급은 여기 보시면 뭐 거북이 등처럼 불룩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G랑2 SLBM 탑재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다시피 동그라미들이 있죠. 이 동그라미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G랑2 미사일이 들어가는 바로 그 발사관입니다. 수직 발사관이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12발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G랑2의 사거리가 8,000에서 9,000km밖에 안 되니까, 이 G랑2를 미국 서부, 즉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날려 보내려고 하면은, 뭐 태평양이 워낙 기니까, 그래서 남중국해를 빠져나와서 서태평양으로 나와서 쏴야 미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남중국해의 대만과 필리핀 이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만 틀어막아 버리면 이 G랑2를 쏠 수 없죠. 왜냐? 뭐 미국까지 안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잠 전력이 바시 해협, 즉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그 바시 해협을 감시하는 이런 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단급 원잠을 또 6척 만드는데, 그 단급 6척 만들면 이건 이제 G랑3를 탑재하는데, 이거 12,000km.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기지에서 나와서 바로 쏴도 미국 동서부
다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대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만이 있고 필리핀이 있죠. 이 사이가 바시 해협인데 여기만 틀어막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 텐진 옆에 그 진왕다오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다시 또 중국의 북해함대의 잠수함 기지예요. 그래서 진왕다오에서 이렇게 황해를 나옵니다. 나와서 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진왕다오에서 나와서 바로 발에만 해서 쏴도 되고, 여기도 하이난다오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이 남중국해에서 쏴도 됩니다. 이제는 tan급일 경우에. 그래서 미국은 이거 대응책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이 남중국해에 있는 이 잠수함 기지 같은 경우는 헌터킬러밖에 답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뭐 콜롬비아 그 코너티켓 함이 시올프급 이번함 코너티켓 함이 뭐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헌터킬러 하려고 매복하다가 아마 중국의 UUV에게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기지 앞에 매복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진앙다오 기지 같은 경우는 발에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여기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산둥반도를 통과해서 이 중국의 코앞에까지 랴오딩반도까지 들어갈 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산둥반도 아래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헌터킬러가 안 되죠. 그러면 결국 한반도 지역에서 뜨면, 여기에서 미사일이 뜨면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MD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SLBM을 따라 올라가서 상승 단계에서 쳐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한반도에 SM3, 이지스 어쇼어 이런 것들 배치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지스 어쇼어 사거리가 워낙 기니까 이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이 협조하면 됩니다. 근데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한국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스타일의 정권은 친중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미국에 협조를 한다면 정말 1970년대, 80년대처럼 다시 한번 국군 상승의 기회가 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지전략적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히들 일본 자위대원을 군인이 아닌 직장인들이라고 비하하는데요. 지난달에 황당한 사고를 겪었던 F2 전투기의 캐노피 이탈 사고 원인이 한 달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일본 후쿠오카 시기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던 F2 전투기의 캐노피 이탈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자위대 특별조사팀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팀은 사고를 일으킨 서부항공방면대 제8항공단 예하 제6비행대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사고 당시 F2 전투기를 조종했던 조종사가 이륙 직전 필수 점검 사항인 캐노피 잠금 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륙해서 비행 도중에 캐노피가 통째로 날아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은 조종사에 대한 신문과 기체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조종사는 동중국해에서 규슈 방향으로 비행 중이던 중국 군용기 대응을 위한 스크램블 임무를 맡고 출격했는데요. 이륙 직전 기체 점검에서 조종사 밀폐 잠금 장치를 켜지 않았고, 밀폐 잠금 장치 미작동 경고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체는 출격 약 5분 만에 시키 기지에서 약 70km 떨어진 후쿠오카현 아사쿠사시 상공에서 90kg짜리 캐노피가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고속으로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캐노피가 날아가면서 조종석 내부의 비상사다리는 물론 고정되지 않았던 물품들도 캐노피와 함께 아사쿠사시 시가지에 떨어져 주민들이 혼비백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종사는 혼신의 힘으로 기체를 돌려 이륙 19분 만에 시키 기지로 복귀해서 기체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방위성은 해당 대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한편 조종사들의 기강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조종사가. 그래서 뭐 저도 전투기 F-16 타봤습니다만은 또 뭐 FA-50도 타봤습니다. 이 캐노피 닫는 이 잠금장치 있어요. 그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승용차 운전할 때도 문 안 닫고 문 제대로 안 걸고 이렇게 도어 오픈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죠. 경고음 계속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고 이제 계속 경고음이 울린데도 불구하고 스로틀 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륙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번 출격이 실전이었다는 겁니다. 훈련 비행이 아니고 실전 비행. 왜냐? 중국 군용기가 자디즈, 즉 일본 방공 식별구역으로 접근하니까 이걸 스크램블해서 요격하는 이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로틀 땡겨서 확 나가면서 속도가 꽉 붙였겠죠? 근데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이 조종사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륙을 했는데 속도가 붙으니까 캐노피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 확 날아가 버리고 또 뭐 자기네들 물품 비행기 타보면 뭐 여기 뭐 조금 물품 같은 거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가라 버리고 그래서 이 조종사가 큰일 났다. 기지로 이제 R2B 해야 되는데 캐노피는 떨어져 나왔고 비행기가 실속하지 않으려면 특히나 이 F-16 계열의 이런 비행기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생겼죠. 불안정하게 생겨야 기동성이 더 좋습니다. 그 불안정하게 꼬꾸라지려고 한 것을 제대로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기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16 계열의 전투기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걸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속도 최소 한 190노트 이상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시속 350km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350km를 이렇게 오픈카 450km로 몰고 한 70km 달려왔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기지로 돌아와서 기체는 살렸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자기의 실수로 캐노피를 제대로 안 닫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징계받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기체를 살리지 않고 그냥 사출석을 당겨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기체는 어딘가에 처박혀가 폭발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왜 사고가 났는가? 이거 미궁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래서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좀 희한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뭐 이 조종사가 기체를 살린 건 칭찬할 만하나 정말 황당하게도 정말 기본적인 이런 이 조종석 캐노피 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상황.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들 군기가 빠져 있으니까 실전 상황 사실 실전 상황 그러면 정말 사이렌 세게 울립니다. 여기에 이 조종사가 너무 긴장한 것은 아닐까. 훈련 비행이면 훈련 맨날 하니까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실전이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이걸 안 닫는 것도 모르고 또 경보 울리는 것도 들리지도 않고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군함을 타고 동해에서 장기간 작전한 것을 동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 정찰기와 폭격기가 접근합니다. 투폴레프 95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랬을 때 사이렌이 울리면서 실전 상황, 적기 출현 하는데 긴장했었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야동보다가 추락한 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지스함에서 야동 USB 꼽았다가 이지스함 컴퓨터 하나 통째로 갈았던 적이 해상자에 대해서 있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